안녕하세요, 비스티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아마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들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지갑이나 거래소에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상처가 없죠. 이더리움처럼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디파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일파밍을 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불가능하니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차이점, 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처럼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세워질 수 없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암호화폐이잖아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의 메인 목적이 바로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어요. 가치 저장을 메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철수에게 1 비트코인을 전달하였고 철수가 1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그 비트코인의 블록 안에 저장하여서 이 블록을 전 세계 컴퓨터에 분산되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닝이 된 블록 안에 저장된 정보는 그 누구도 해킹을 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다시 그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처럼 단지 트랜잭션 기록을 저장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명령이 입력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은 항상 B라는 결과값을 내보내 라는 명령이 적혀져 있는 코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약서 혹은 하나의 박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박스에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지만 이 결과값은 이미 코드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어떠한 중간 개입자들이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로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 위에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진 디지털 화폐 그리고 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화폐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은 비트코인을 사용하기에는 비트코인의 마켓 어답션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마켓캡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많은 그 개발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혹은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면은 이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유저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에요. 현재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의 언어로 교환을 한 후에 이더리움으로 다시 이 정보를 트랜잭션을 전달을 해야 이더리움이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내보내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 각각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어요. 이 각각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이런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이 있고 어떤 사용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비트코인을 거래소나 지갑에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디파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수동적인 이자를 만들어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나 뭐 디파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중앙 플랫폼 혹은 중앙 거래소를 통한 예금 이자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크립토닷컴 그리고 넥소, 바이낸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중앙 플랫폼이죠. 최근에 쿠코인 그 해킹도 있었고, 그리고 OKX 출금 문제 이슈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중앙 플랫폼에서는 제 자산에 대한 그 컨트롤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수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은 1.5에서 6.5%까지 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넥소는 4에서 5% 받으실 수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크지 않게 1% 미만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크립토닷컴이나 넥소 사용 방법, 예금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 그리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 드릴 거는 WBTC입니다. W가 랩, 이제 랩핑하다 할 때 그 랩 BTC, 비트코인이라 그래서 WBTC라고 불리는데요. 이더리움 내에 많은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와 함께,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가상화폐 커스터디 기관 빅고가 합동을 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빅고에 비트코인을 저장한 후 그 동일한 수량만큼의 WBTC를 이더리움에 민팅, 생성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이 새롭게 생성된 토큰과 그리고 다시 WBTC를 BTC로 교환을 할 때 이 WBTC를 소각을 하는데, 이 모든 정보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만 빅고라는 중앙 시스템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탈중앙된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금액을 바꾸고자 할 때는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빅고가 미국에서 이미 미국의 엔티티를 셋업을 한 오피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손실에 대해 법정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이 정말 큰 중앙 거래소들이 이 WBTC를 리스팅을 하면서 BTC에서 WBTC로 교환하거나 USDC로 바로 WBTC를 사는 그 토큰 교환이 굉장히 수월해졌고 슬리페이지도 적습니다.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교환을 하려면은 이더리움을 BTC,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을 한 후 이더리움으로 WBTC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리고 슬리페이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현재 약 10,000개 이상의 이더리움 주소에서 WBTC를 홀딩을 하고 있는데, 총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빅고에 락업이 되고 이더리움 위에 WBTC 포맷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답션이 정말 크게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많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서포팅하고 있는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ANBTC입니다. 램 프로젝트에서 자체 개발한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인데요.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램 프로젝트 자체가 메인넷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많은 볼륨과 꽤 많은 디파이의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죠. 유저는 램BM에 의해서 생성된 퍼블릭 비트코인 주소로 자신의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램BM 네트워크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저장한 후 동일한 수량의 램BTC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생성되어 유저의 이더리움 주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약 1200개 이상의 이더리움 주소가 이 램BTC를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약 26,000개의 BTC가 램BM 그 네트워크에 락업이 되어 있고 26,000개 이상의 이제 램BTC 포맷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바꾸는 방법이나 사용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 TBTC입니다. 이 Keep 네트워크가 개발한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으로 이 WBTC와 비슷한데 보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런칭을 했다가 스마트 그 컨트랙트의 버그 발생으로 바로 프리즈를 하죠. 그 예금을 플랫폼 사용 중지를 하고 이번 달에 재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홀더가 TBTC를 생성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네트워크로 보내면요. 이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사이너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하여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합니다. 그런 성성해서 유저에게 전달을 하죠. 그럼 그 유저는 그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입금을 하고 정해진 수량만큼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었다는 업데이트가 이더리움으로 보내진다면은 동일한 사이너가 동일한 수량만큼의 TBTC를 생성합니다. 사이너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커스터디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적은 수량의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이너가 malicious 그러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 자신이 사이너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150% 자신이 생성한 TBTC의 150%만큼의 이더리움을 컨트랙트를 락업을 했는데 이 락업된 그 이더리움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띠어리를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사이너들이 부정행위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얼마 전에 런칭을 한 만큼 아직까지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 각각의 세 가지 포맷의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솔루션 모두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더 탈중앙화되어 있고 좀 더 보다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포맷의 솔루션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들어오거나 혹은 또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토큰을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교환을 하는지 스크린 쉐어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용처에서 그 이더리움 포맷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크린 공유로 WBTC를 어떻게 BTC에서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인마켓캡에서 WBTC를 찾아보면요. 마켓페어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볼륨으로 따져봤을 때 유니스왑이 가장 큰데 보시다시피 WBTC와 이더 사이에 교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개 다 신기하게도 다 탈중앙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램BTC와 WBTC.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TC를 WBTC로 교환을 할 때 램 프로젝트에서 만든 이 WBTC 카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WBTC를 BTC에서 바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램BTC를 끼고 렌에서 WBTC로 자동으로 교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램BTC 페어가 이렇게 볼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오늘 처음 코인베이스가 WBTC 페어를 오픈을 했거든요. 아마 코인베이스가 이 밑에 있는 모든 중앙 거래소들의 볼륨을 다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WBTC 카페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wbtc.cafe이고요. 여기서 BTC를 이제 처음 살 때 이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비트코인 이 퍼블릭 비트코인 주소로 보낼 금액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비트코인을 보낸다 했을 때 1비트코인을 넣고 어떤 이더리움으로 WBTC를 받을 것이냐, 램비엠 네트워크에서 이제 생성한 WBTC를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더리움 주소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주소를 넣고요. 네, 제가 지금 이더리움 주소를 넣고 나서 커넥트 월렛을 눌렀는데 이러한 경고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경고 문구는 베타 버전이며 그리고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써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탈중앙 거래소 혹은 탈중앙 플랫폼을 이용을 할 때는 사실 WBTC 카페 외에도 모든 탈중앙 플랫폼들이 다 이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커넥트 월렛 지갑 설명을 요청합니다. 클릭하고요. 1비트코인 그리고 내가 받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소를 넣고 밑에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은 exchange rate이 1비트코인 당 0.9973 WBTC죠. 그 말은 벌써 슬리페이지가 있다는 뜻인데 0.0027 BTC만큼 1 비트코인을 바꿀 때마다 슬리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에 내야 되는 이 피들, 수수료들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의 WBTC입니다. 큰 금액을 넣으면은 받을 수 있는 WBTC 양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슬리페이지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get WBTC 하고 나면요. confirm transaction 해라 라고 하고 여기에서 1비트코인을 이 앞으로 보여지는 비트코인 주소로 보내라. 그것보다 더 많이 보낸다면은 더 많이 보낸 금액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셔야겠죠. 내가 원하는 비트코인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1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continue라고 하면요. 지금 네, 주소가 이게 그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내가 그 비트코인 지갑이나 이 지갑에서 이 주소를 정확하게 카피 어드레스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넣으셔가지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블럭이 마이닝이 되고 나면은 제 이더리움 아까 전에 넣었던 이 이더리움 주소로 WBTC가 이만큼의 양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 다시 요거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캔슬을 그냥 눌러서 캔슬 디포짓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BTC 카페 사용하실 수 있고 WBTC를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이때는 get BTC를 클릭을 하시고 WBTC 어마운트를 넣고요. 1비트코인을 하고 지금 받으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주소를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1WBTC가 1.0019 BTC만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BTC를 살 때는 조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WBTC를 팔 때는 더 많은 BT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슬리페이지가 거의 뭐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네트워크 피는 이중으로 2번 내셔야 된다는 거. 네, 제가 1WBTC를 보내면은 1WBTC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제 비트코인 주소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제가 여기 curve.fi 들어오셔가지고 curve.fi 들어오셔서 이 위에 창에서 지금 RAMBTC 클릭해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RAMBTC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수압 X 버튼 체크박스가 안 켜 있을 거예요. 요것을 클릭을 해야지만 토큰 수합할 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요. BTC를 WBTC로 WBTC를 BTC로 말이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1비트코인을 넣으면은 아까 렌하고 동일하게 0.995591 받을 수 있고 여기 USD 밸류도 뜨네요. 약 한 52달러 정도 손해를 보지만 또 WBTC에서 BTC로 바꿀 때는 2달러 정도 네,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럼 WBTC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론스캔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 있는데요. 론스캔 크립토 클릭하셔서 WBTC 보시면요. 이제 코인리스는 뭐 중앙거래소니까 여기에다가 입금하시면은 5% 받을 수 있고요. YN CRV BTC 볼트에 넣으시면은 현재로서 약 3.24% APR가 나오고 있고요. 연도 제가 YN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Curve BTC 볼트에 입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컴파운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컴파운드 아베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자가 낮습니다. 아마 그 WBTC하고 패깅이 돼 있는 트레이딩 페어가 별로 없어서 대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WBTC 여기 있죠. 지금 0.01% 빌려 대출할 때도 0.3%밖에 안 되는데 안 될 정도로 대출 이자도 굉장히 낮고 예금 이자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테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약 8밀리언 정도가 락업이 돼 있는데 예금이 되어 있는데 50% 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WBTC 같은 경우는 마켓캡 자체가 이렇게나 큰데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가 이렇게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파운드도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뭐 1%, 0.5%도 안 되는 정도의 예금 이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굳이 그 슬리페이지를 0.03% 빌릴 때는 2.42%. 뭐 안 받는 거나 상관없고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만 해도 일파밍 한창 붐일 때 WBTC 페어, WBTC ETH 페어가 또 ROI 그 APR가 굉장히 높았던 경우가 있었죠. 네. WBTC 유니스왑에서 이더리움 WBTC 유동성 제공을 하면은 지금 APR가 약 13%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은 0.04%. 하지만 여기에도 적혀 있듯이 impermanent 루스가 굉장히 높을 수 있죠. 그리고 하비스트라는 또 일파밍에서도 WBTC 페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APR가 꽤 높죠. 하지만 이것도 impermanent 루스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 혹은 컬 파이낸스에서 이제 RMBTC와 WBTC 페어를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나서 이제 5% 정도의 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옵션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coinmarketcap.1/farming 들어오셔가지고 또 1파밍 플랫폼에서 WBTC 페어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impermanent loss 상태의 스테이터스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low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MBTC를 한번 가볼까요? RMBTC 들어가시면은 마켓페어 볼륨 지금 거의 컬 파이낸스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다른 탈중앙 거래소나 중앙 거래소에서는 RMBTC 리스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bridge.ramproject.io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민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RMBTC를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램브리지에서는 비트코인 외에도 zcash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캐시 간의 오토믹 수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갑을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심플한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민팅을 할 것이냐 1비트코인을 쓰고 나면은 USD 밸류 보이고 에셋은 비트코인이죠. 지금 보시면은 G캐시와 비트코인 캐시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클릭을 하시고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주소로 어떤 이더리움 주소로 이 BTC가 RMBTC로 변환되었을 때 받을 것이냐. 저는 지금 지갑을 연동했고 그 지갑이 여기 주소가 써 있죠. 그러면은 you will receive 얼마를 받을 것이다 라는 요 금액이 써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요. 내가 왜 이 금액을 받냐면은 이 아까 그 WBTC와 동일하게 램비엠 피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피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컨펌을 누르면 아까 WBTC 카페와 동일하게 팝업 창이 뜨고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 주소가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카피해가지고 거래소에서 혹은 지갑에서 여기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연결한 이더리움 주소로 램BTC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만약에 트랜스퍼를 하지 않을 것이면 딜리트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고요. 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램BTC와 SBTC, WBTC를 제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혹은 뭐 이제 보시다시피 몇몇 일파밍 플랫폼에서 램BTC 볼트로 일파밍을 할 수 있고 18% 정도의 APY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임플리먼트 루스도 왜냐면은 커브 같은 경우는 BTC 간의 페어로 토큰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플리먼트 루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네, 마지막으로 TBTC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TBTC는 이제 킵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낸 솔루션이죠. 데타 tbtc.network 들어오시면은 먼저 지갑을 연동하라 그러는데요. 저는 메타마스크 커넥트 했습니다. 그 라 사이즈를 제가 마음대로 플렉시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무조건 정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래서 0.6 비트코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0.5 비트코인과 0.1 비트코인을 이렇게 두 번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TBTC도 현재로서는 아직 베타 론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베타 버전이고요. 스텝은 5번의 스텝이 있는데 가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 스텝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TBTC는 아직까지 사용자가 없는데 TBTC가 런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DeFi 프로젝트들과 합동 어나운스먼트를 냈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뭐 컴파운드나 아베 그리고 여러 다른 디파이 플랫폼에서 TBTC를 리스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